일단은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 치매를 누구나 걱정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 우선 나서가지고 관찰을 잘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한데요. 일단은 본인이 대단히 불안해하실 거기 때문에 그 치매가 아니고 단순한 이제 건망증에 해당한다고 옆에서 안심을 시켜주는 게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안심시키는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혹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하는 이제 높아짐이 계속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일찍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를 잘 까먹는다 이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고요. 꼭 나이가 들어서의 노화 증상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쁘면은요.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 간단한 것부터 이제 메모리에서 지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 또는 최근 기억을 먼저 잊어버리고 예전 기억은 또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치매나 인지장애 쪽으로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김진호 원장님도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인정이나 아니면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거는 사소한 기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 배우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또는 내 뭐 부모 형제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좀 우려할 수준의 이제 인지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 단순히 뭐 그냥 기억이 안 난다는 이름이 생각 안 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 장소, 사람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어딘지, 또 지금이 몇 시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또 상대방이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거는 진압력의 장애로 보는 거고요. 또 그 밖에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 들면은 비상금을 이렇게 숨겨뒀는데 비상금을 어디다 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그죠? 네. 근데 비상금을 갑자기 안 하다 행동을 하는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뭐 와이프한테 그걸 준단 말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예, 심각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치매에 가깝다고 보세요. 인지장애, 뭐 치매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가스불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가스불을 이제 끄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나 어떻게 나 이거 치매 초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뭐 병원에 이제 문 닫고 나왔는데도 새콤을 켜놓고 왔나 안 켜놓고 왔나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다 건망증이에요. 누구 네. 젊은 사람 다 있을 수 있는. 근데 가스불을 어떻게 켜는지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이제 인지장애 범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치매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 때 우리가 뭐 단백질 문제로 보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그 이제 타우 단백질의 문제로 보고 있는 우리 알츠하이머는 사실은 지금 유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약이 발달이 하면 이제 또 언제가 정복이 되겠지만은 그거 아니고도 기존의 뇌졸중이나 또는 이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후유증으로 그 혈액순환의 문제로 뇌에 영양 공급이 떨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 혈관성 치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생활 관리를 통해서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런 경우는 뭐 산소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호흡에 관한 개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과체중이나 비만이 이런 거에 아주 해로운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혈관성 치매는 충분히 예방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질문하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울증을 같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도 이게 치매가 오고 나서의 우울증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 먼저 오고 나서에 생기는 이제 인지장애가 있는지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감별을 하시면 아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건망이냐 치매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건망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건망은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비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 신비의 손상 자체는 과로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근심 걱정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 신비의 심장과 비장을 손상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갑자기 잊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건데요.
신비 손상으로 인한 또 다른 것으로는 건망 외에 뭐 이를테면 기분이 우울하다든가 아니면 뭐 음식 생각이 없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는 귀비탕 등의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또 다른 증상으로는 신정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건망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허리가 시큰거린다든가 아니면 유정이 생긴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는 육리지황탕에 그 외에 뭐 석창포 같은 약재들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의식 장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에 나타날 수 있는 한약에서는 이건 이제 담음이 심포를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증상 이후에 언어 장애가 발생을 하고 건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감히 수성원이라는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어딘가 부딪히고 난 다음 타박 이후에 어혈이 생기면서 그리고 건망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물탕에 뭐 도인이라든가 울금이라든가 이런 약재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건망이라는 것으로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치매라는 것으로 뭐 어떤 이제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치매 예방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이런 예산은 더 확보가 될 거고요. 그 데이터적으로 뭐 침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별다른 간이라든가 신장에 문제 없이 치매 예방 정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는 이런 식의 지금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도 지금 걱정이 되신다면 내년에 아마 시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런 데 신청을 해주시고 가까운 보건소 같은 데에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네. 문의 몇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네, 그 지금 아버님께서 이제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런 건 사실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요? 네, 그러긴 한데 일단은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된 계기 아니면 지방간, 당뇨, 네. 고혈압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자면 아버님께서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음주를 좀 많이 하신다든가 그렇진 않으신가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한 90kg 정도가 나갔었는데, 네네. 최근에 한 10kg 정도가, 최근이 아니라 쫙 꾸준히 관리를 해서 지금은 뭐 80kg 정상적인 몸이에요. 지금 80kg면 키는 어떻게 되세요? 179요. 179에 예. 네네네. 그리고 음주는요? 음주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평생 먹을 술을 한꺼번에 다 먹었어요. 좀 많이 드셨던 거죠? 엄청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잘 안 먹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뭔가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며칠이 아니라 뭐 몇 네. 달이라든가 아니면 근 1, 2년 사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든가 과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없으셨나요? 스트레스는 거의 뭐 남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받는 편이고 예. 과로는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조금 어떻게 보면 59세 이제 60세 돼 가시는데 예. 그래도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쨌든 좀 뭔가 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이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보통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망이라는 개념을 접근할 때 있어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심비의 손상을 크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스트레스적인 상황들 아니면 과로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네. 이게 이제 내가 기억을 하기 싫다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분 이렇게 건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연세도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하게 그런 건망 수준인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이제 음주도 많이 하셨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뇌 문제로 영향을 받을 정도까지 된 것이냐 쉽게 말해서 네. 치매에 영향을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감별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아버님께서 약간 우울감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뭐 어머님하고 대화를 잘 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거 싫어하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아니요. 우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낙천적인데 예.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네네. 한약을 먹을 때 혹시 간 수치가 뭐 사람들이 말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저는 한방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항상 그런 걸로 모든 걸 치료하는 편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 예, 예, 아니면 혈색을 좀 좋게 하는 예. 네. 그런 약 처방이 있는 건지, 예. 그런 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네. 그 아시는 한의사분이 계피를 먹으면은 계피를 그- 먹으면, 네. 그 고지혈증 약을 좀 줄여도 네네.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계피를 그 복용을 좀 해도 괜찮은지 예.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최근에도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네. 치매 예방이라든가 건망 관련돼서 이런 네. 시범 사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침 치료와 더불어서 한약 치료도 했어요. 네. 근데 이 한약이라는 처방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요즘에 뭐 간에 문제가 좋다, 안 좋다, 뭐 아니면 신장에 문제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폄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혈액 검사를 직접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런 혈액 검사를 하시는 한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인위적으로 일부러 한약 처방 받기 전에 해보고 그리고 한약 처방 이후에 오히려 간 네. 수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네. 아니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니 실- 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그냥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 굉장히 한약을 좋아해요. 저희 부모님부터 계속 그랬고, 그래서 그 뭐 양약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옛날부터 한약을 먹으면 몸 전체를 치료하고 그쵸. 양약을 먹으면 그 부분적인 것만 치료하되 다른 것이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살아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그 간 수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부분은 한의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예, 예. 데이터를 봤을 때에도 네. 뭐 이제 간 수치를 올리는 약제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를- 대다수의 경우에 네, 실제로 네.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 이제 약 처방을 꾸준히 한약 처방을 오래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물을 복용했을 때 특이적으로 사람 몸에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래 먹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한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약물을 복용했을 때 알 수 없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이제 계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것도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계지나 계피가 어떻게 보면 혈관을 조금 더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네.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체질마다 네. 좀 다릅니다.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원장님께서 뭐 체질을 말씀하시고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믿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식약 고용자재고 뭐 의약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무 네, 네. 장복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양약도 그러셨잖아요. 뭐 3개월, 6개월 드시고 좀 쉬셨다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뭐 계피를 달여 드시는 것도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정도 달여 드시고 좀 쉬셨다가 달여 드시고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육십 대 초반 여성분이시죠? 60대 초반 여성분이 이제 기억력 감퇴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이제 이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앞으로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치매하고 그다음에 중풍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노인 환자분들이 맨날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 있습니다.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저희는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이제 뭐 죽어버리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게 치매나 중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죽는데 그냥 확 죽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질병이 오면 시름시름 앓고 정말 힘듭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옛날에는 잘 기억했는데 자꾸 잊어버린다. 이것 때문에 나 이거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하고 절대 치매가 오지 않게 치료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치매하고
단순한 건망증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동의보감에서 이제 건망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건망증이라는 거는 이제 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건망증과 똑같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이제 동의보감 한의학에서 이제 건망이라고 하고 특이하게도 이걸 뇌의 문제로 보질 않고 심장하고 비장의 문제로 봤습니다. 이 심장하고 비장의 문제로 봤는데 이 현대의학에 생각하면은 이건 뇌의 문제인데 왜 심장하고 비의 문제냐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의학 쪽에서는 각각의 오장육부마다 각각 우리 몸에서의 생각을 간정하고 주관해주고 그걸 조절해주는 부분들의 기능들이 다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심장하고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심장하고 비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건망이나 치매를 치료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심장하고 비장 이런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올려주는 쪽에 약, 뭐 기비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올려주는 처방을 써서 이걸 좀 치료하게 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치매하고 건망이랑 뭐가 다른 것인가? 내가 자꾸 깜빡 잊어버리는데 이게 건망이냐, 치매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치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뇌에 기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건망증이라는 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노화 과정 중에 하나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매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있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건망은 그 부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어제나 그저께 같이 식사를 했는데 치매가 있는 분들은 그거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식사한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너 어저께 나랑 같이 밥 먹었잖아. 그럼 그런가 하고 아예 잊어버리는 거죠. 건망 같은 경우는 그 식사를 자체를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있었던 거, 뭐 예를 들면 뭘 먹었는데 뭐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건망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더라도 야 사실은 그거 먹었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 그게 맞다 하고 떠올릴 수가 있죠. 치매는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기억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반 증상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그냥 깜빡깜빡 하는 것만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이 깜빡깜빡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장애라든가 정신행동기능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기능 장애라는 거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추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매 있는 환자들은 겨울이라는 걸 모르고 뭐 가을이다. 뭐 지금 12월 달인데 10월이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있는 곳이 집이라든가 병원인데 전혀 엉뚱한 뭐 학교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행증이라든지 실인증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기능 장애가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뭐 우울하다든가 갑자기 버럭하면서 화를 낸다든가 갑자기 우울하게 쫙 깔아놓는다든가 기분의 변화가 많이 생긴다. 이런 변화들을 같이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인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 치매 단계를 넘어가는 것 같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뭐 여러 가지 오장육부의 기능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매나 건망증의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맞춰 갖고 한약을 쓰고요. 한약 쓰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침치료, 뭐 약침 치료, 뭐 아로마 치료, 그 다음에 추나라든가 교정 치료 이런 치료를 좀 병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건망증이나 치매를 예방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가셔갖고 꼭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한번 한의사분들과 상담을 하셔갖고 치료 방향을 좀 결정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